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마무리가 됐지만 이 총리와 5개 부처 개각을 놓고 여야 간의 대치가 계속이 됐었죠. 결국에는 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 한 명이 자진 사퇴하면서 청문회 전국이 마무리됐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이 외교 행랑이라는 표현을 놓고 신경전이 좀 계속됐습니다. 오늘 이 외교 행랑 팩트 체크해 주신다고요? 네. 이 외교 행랑이라는 표현을 두고요.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반말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김의겸 의원 등 여권에서 외교 행랑 거짓 주장으로 억울하게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한겨레 같은 신문에서도 네. 이 외교 행랑에 도자기를 반입했다라는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된 팩트였는데, 네, 이런 단어가. 내용이 등장하면서 사실 이미 낙마했지만 이 박 후보자 측은 외교 행랑 아니다, 그냥 이삿짐에 싣고 왔다, 이렇게 네. 밝히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 이 외교 행랑이 쟁점이 된 건가요? 네. 지난 13일 공을총리 후보자 인준안 국회 표결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간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박 후보자 관련 의혹을 외교 행랑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민주당 문정복 홍교안 의원이 배 원내대표에게 이 외교 행랑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당신, 야, 이런 반말 섞인 언사들이 오가면서 의원들과는 물론 이 두 정당 간의 설전으로도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외교 행랑이라는 잘못된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또 한겨레 측은 이 설전을 통해서 한겨레가 외교 행랑이라는 틀린 사실을 기사로 보도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 배 원내대표의 외교 행랑 표현은 국회 기록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도덕성 또 자질 논란까지 불거졌잖아요. 그런데 이 외교가에서 말하는 외교 행랑,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일반 시청자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건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예, 보통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 단어인데요. 네. 이 외교 행랑은 국제 협약에 의거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교 통신의 한 방식입니다. 공용 물품만 담을 수 있는데요. 네. 이 통관 당국에서 그 내용물을 들여다보지 않고 통과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밀 내 물품을 들여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교관들이 사적으로 이용해 문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조명기구, 샤워국지 등을 외교 행랑에 실어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설이었죠. 있었고, 네. 최순실에서 개명한 최소원 씨의 언니 최순득 씨가 해외 비자금을 빼돌릴 때 외교 행랑을 이용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외교부에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례로는 이 북한이 종종 위조화폐, 국제 거래 금지 품목 등을 운송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박 후보자 부인이 외교 행랑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국내로 들여왔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여당과 일부 또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잘못된 사실인 이 외교 행랑 때문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억울하게 낙마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럼 외교 행랑이 아니고 그냥 들여온 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네, 우선 김의겸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이 거짓된 주장을 내놨고 일부 언론이 한껏 부풀려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낙마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다 싼 것들이다. 실제 이 도자기도 천여 점 팔아서 얻은 수익은 320만 정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 외교 행랑이 아닌 외교관 이삿짐도 이 외교 행랑처럼 들어오는 절차가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사 과정에서 이렇게 꼭 들여다보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둘 다 통관이 쉽지 않은 공통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외교혁명의 도자기를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서 여론이 안 좋아진 것은 맞고 도자기 1250점과 샹틀리에 8개를 들여서 신고 없이 판 거는 분명히 위법입니다. 어쨌든 국내로 그걸 반입해서 신고 없이 그것을 또 국내에서 판매해서 수익을 가진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 요즘 온 국민의 관심사죠. 코로나 백신이네요. 네. 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가 너무 빨리 많이 퍼지자 이 정부가 가짜뉴스라면서 적극 반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1일 최근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러면서 이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좀 우려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가짜뉴스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신을 맞고 그래서, 수십 네. 명이 사망했다. 네, 숫자를 따져봤는데요. 네. 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망했다는 신고 사례입니다. 총 140명입니다. 지난 19일 기준인데요. 네. 이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가 81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가 59명입니다. 물론 신고입니다. 신고 사례. 네. 네,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백신 접종 때문이라는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아닌 원인과 결과가 아닌 선후 관계일 뿐입니다. 네. 신화상일 뿐이라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네. 이 손 반장은 이에 대해서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의과학술로 이루어진 전문위원회에서 세계 표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 OECD 국가 중에서 지원폭이 넓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신고 건수 대비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율 말이에요. 정부 측에서는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뭐 넓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 아닌가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네. 숫자를 또 따져봤는데요. 백신 접종 의상 반응 신고 건수는 11주 차인 5월 16일 기준으로 22,122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체 접종자 대비 이상 반응 신고율은 0.47%인데요. 이상 반응 신고율은 1주 차에 1.82% 이후 쭉 계속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중 사망 사례 피해 주사 평가 결과가 나온 97건 중 백신과 인과성이 없거나 어렵다고 본 사례가 94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네. 단 3건이 현재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질병관리청은 근거제로 불충분 등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단 백신 접종 후에 이렇게 큰 외상을 입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1,0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죠.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세 번째 가짜 뉴스는 어떤 거예요? 네, 이건 여러 번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이 선진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만 접종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요. 실제로 백신 공급을 둘러싼 이 국가 간의 힘겨루기 때문에 이 백신별로 공급과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과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 BBC에서는 134개국이 접종하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네. 특히 해외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 중에 독일 메르켈, 영국 존슨, 프랑스 카스텍스 총리, 이탈리아 드라기 총리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팩트 체크해 볼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관련된 거요. 이 백신을 맞으면 미국에서 차별받는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화이자 맞은 사람은 괌 여행 갈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못 간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미국 FDA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접종 백신 종류에 따라서 이런 차별이 다른 지역, 다른 상황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정부의 백신 수급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네. 이분이 의사 출신이라면서요. 네, 소아과 의사 출신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의견들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네.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말씀드리면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 괌정부 홈페이지 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 괌정부는 FDA 승인을 받은 백신 2차 접종자에 한해서 자가 격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가 아니고요. 지난 15일 괌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한다. 무조건 격리를 하고요. 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여기서 승인한 백신들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인데 이런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입국 금지는 아니고 네. 다만 이제 2차 접종까지 마칠 경우에는 자가격리도 면제를 해줬는데 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직 그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국은 허용하지만 자가격리 면제는 안 된다. 일단 네.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가격리 면제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입국 금지는 아니고요. 네. 근데 또 살펴볼 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 백신 완전 접종자를 위한 지침에서 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여행자는 해외 여행 후 미국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 FDA 승인 백신 외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주별로 좀 그 적용들이 달라서 네. 괌 정부 같은 경우는 적용을 안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괌 말고 다른 주에서 더 많은 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백신 관련 팩트 체크로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 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본개편으로 신설된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방송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와 사람,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담론을 나눈다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박채린 평가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을 듣고 전반적으로 느낀 점은요. 우선 진행자인 김혜민 PD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았고요. 또 주요 속보는 물론 청년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고 문화계 인물, 인터뷰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규 프로그램이지만 신규 프로그램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혜민 PD가 전에 진행했던 생생경제의 가판대 그리고 희망처방 전 등 상당수 코너가 그대로 진행되거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가판대는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고요. 희망처방전은 서울시 자살예방 희망센터장에 출연해 청년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보니 그 코너가 생생경제 때와 구성이나 취지도 같았습니다. 진행자는 자신이 아끼는 코너에서 가지고 왔다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또 두 코너의 내용이 좋기도 하고 이슈앤피플 기획 의도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아서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 청취자는 새로운 방송을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같은 진행자의 코너까지 같아 보니 새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에는 부응을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가판대와 희망차반전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과 유사한 코너가 있었는데요. 뉴스를 간략하게 전해주는 실시간 뉴스 브리핑, 그리고 YTN 에디터가 뽑은 뉴스도 지금은 종영한 프로그램인 뉴스 DJ 정진영입니다에 있었던 코너입니다. 또 실시간 뉴스 브리핑과 YTN 에디터가 뽑은 뉴스, 이 두 코너에서 아쉬웠던 점은 코너 간의 차별점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5월 10일에는 두 코너에서 같은 뉴스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이날 실시간 뉴스 브리핑에서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장관 후보자 3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협상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YTN 에디터가 뽑은 뉴스에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민주당이 후보 거취 문제를 논의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내용과 분량 면에서도 간략하게 전했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네, 개편 첫 주에 방송된 이슈앤피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듣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바로 좀 이거는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혹시 있으셨어요? 네,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의 다시 듣기가 현재는 유튜브로만 가능한데요. YTN 라디오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다시 듣기 서비스가 제공되면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제작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서 혹시 또 새롭게 느껴진 부분은 어떤 것이 좀 있었습니까? 네, 수요일에 방송되는 서프라이즈가 흥미로웠는데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코너로 데이터카우라는 플랫폼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데이터카우는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는데 이 과정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선 들을 수 없는 문제와 대안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담론과 이슈를 나눈다라는 프로그램 취지와도 가장 부합하는 코너인 것 같아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평일 낮 1시부터 방송되는 신설 프로그램이죠.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